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이제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인데, 나눠보자면 미디어, 리터러시, 유튜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미디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에 관한 그뭐 고전이죠. 마셜 맥루한이 쓴 미디어의 이해 부분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자, 음, 우리는 너무 쉽게 기술적 도구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되는 묻지 않고 대신 그 도구들을 속죄함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현대 과학의 산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미디어는 주주의한 사람들에게 그 전제를 주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다. 네. 미디어의 충격을 무비판적, 순종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디어는 그 사용자를 벽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총을 갖고 있어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미디어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미디어나 집단들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미디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나는 나 스스로 어떤 주관적이고 독립된 신념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휘둘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미디어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미디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자, 유튜브 또 천천히 알아보고요. 리터러시도 좀 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화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서든 이런 걸 다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한 가지는 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죠? 아, 맞아.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아, 이것은 최근의 화두야. 이렇게 다 사람들이 말하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 또 하나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은 내가 좀 이해가 돼. 어, 최근에 화두라고 이해가 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제4차 산업혁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또 그런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최근에 아주 중요한 화두이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홍사운의 경제쇼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유튜브로 방송이 된 건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성인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데 실질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언뜻 납득하기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께서 워낙 훌륭하게 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예, 예, 읽고 쓰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 알고 있지만 예. OECD가 2013년에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방문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뜻을 독해하는 비율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2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에 서서히 감소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맹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해력을 말하는 독해력, 거죠? 예, 아, 실질 문맹률. 아하, 실질 문맹. 네. 예.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 한국의 입시 교육이란 게 책을 읽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고3이 되고 대학에 붙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찢고 불태우는 거예요. 절대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나서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예. 너 이래도 책을 읽을래? 하는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예. 그것뿐 아닙니다. 그 피싱 메일 요구 식별을 통해서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OECD가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라고 하죠. 예.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예. 사실하고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문항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OECD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21세기의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교육이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거나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예.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산업화 시대는 표준화, 규격화, 개량 생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인데 예. 세상은 이미 디지털 대전환기로 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피싱 메일로 행하다 수천억의 그 사기 피해 규모가 나타나고 예. 노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렇게 많이 전달하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 문해력이 실질적인 문맹이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문맹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고 디지털 문해력도 예.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예, 예.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낮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부조하죠.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자, 우리 앞에서 한번 방송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성인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데, 실질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뜻을 독해하는 비율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25세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에 서서히 감소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맹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말하는 거죠. 독해력, 실질 문맹률. 아, 실질 문맹.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의 입시 교육이 책을 읽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면 밑에 부분 피싱 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서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피사에서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 문해력 개발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는가? 라는 문항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었다. 자, 21세기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거나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산업화 시대는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다. 근데 이미 세상은 디지털 전환기로 바뀌어 버렸다. 네. 한국에서 피싱 메일로 해마다 수천억의 사기 피해 규모가 나타나고 노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렇게 많이 전달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 문해력이 실질적 문맹이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 문맹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낮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구조화, 미스매치가 일어났다. 뭐 이런 라디오 방송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홍사훈 기자가 진행자고 네, 어, 박태훈 작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박태웅 선생님이 문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홍사훈 기자가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박태웅 선생님이 다시 실질 문맹률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홍사훈 어, 기자가 실질 문맹률,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하는군요. 문해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 문맹률이라는 것은 문장을 읽고 뜻을 독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번 2주차, 또 3주차 또 이어지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문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 그리고 실질 문맹,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네. 자, 우리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의 문해력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가 현격히 떨어진다. 네. 어, 사실 한국 고등학생의 문장 파악 능력은, 그러니까 문단이나 문장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잖아요. 이 수능 문제를 푸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국어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국어 문제는 정말 더 어려워졌잖아요. 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 과목 분별력을 따진다고 해서 국어 과목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실제 외국인들도 잘 못 풀잖아요. 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문해력은 고등학생들의 문해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이것이 정점을 찍었다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5세에서 35세에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천천히 내려오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고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의 교육은 책을 읽지 않게 하는 교육이다. 그것의 증거가 입시가 끝나면 책을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리터러시가 떨어지면 의견과 사실을 판단하지 못해요. 이게 의견인지, 이게 사실인지, 네. 팩트를 의견인 양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거짓 의견을 팩트인 것처럼 말한다거나 그런다라는 거죠. 피싱 메일이 한국에 많은 이유도 리터러시 성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낚기가 쉽기 때문에 피싱 메일을 보내가지고 낚아서 돈을 벌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터러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리터러시는 음성 언어와 우리가 문자 언어가 있다면 인간의 언어 생활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다면 주로 이제 문자 언어에 관한 거예요. 음성 언어로는 우리가 고등 정신 기능, 고등 지식 체계를 후세에 물려줄 수가 없죠. 근데 후세에 물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자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책을 통해서 후세에 고등 지식 체계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문자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음성 언어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음성 언어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20대 초중반 이후로 거의 문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문자 언어, 어디 가서 표지판을 읽는다랄지, 간판을 읽는다랄지, 키오스크에서 뭐 주문하기 위해서 문자를 읽는다랄지, 이런 거에서만 문자 언어를 활용하고 어떤 지식 체계를 받아들인다랄지, 교양을 쌓는데 전혀 문자 언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리터러시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맹, 과거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문맹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홍사훈 기자와 박태훈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문맹이란 단어와 실질 문맹이란 단어를 거의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태웅 선생님은 이미 거기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고 홍상훈 기자는 그렇게 사용하지 생각이 못했기 때문에 약간 갸웃한 건데 결국은 문맹이 실질 문맹이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좀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음 3주차 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문맹과 실질 문맹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 문맹은 곧 문맹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문맹과 문맹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 본격적인 수업이 사실 처음인데 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재밌는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20년, 30년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화법 변이 양상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뭐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고 이 논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우리 과목에 맞게 주의 깊게 좀 볼 부분이 있는데 자, 언제 처음으로 문자 언어를 터득했느냐? 주로 1900년대 이후 한 사람이 일생에서 문자 언어를 터득한 때가 언제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논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언어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익히게 된 때는 사실은 1800년대 이제 후반부터라는 거죠. 1800년대 후반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18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은, 뭐, 그때 조선 인구의 약 10% 내지 20%만이 문자를 알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문자를 몰랐어요. 그렇죠? 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로 한문을 썼기 때문에 148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어도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너도 양반 나도 양반 이렇게 되면서 또 훈민정음이 많이 보급되기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자를 알 건 아니죠. 180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문자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대, 1890년대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10살 먹은 사람이 있고 뭐 50살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까지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1890년대에 10살 먹은 사람이 이제 근대식 학교에 가가지고 문자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교실에 가보면 10살 먹은 나도 있지만 20살 먹은 사람도 있고 30살 먹은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890년대는 조금 많지가 않았지만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교실 가면은
그런 이제 풍경이 아주 많은 거죠. 1910년대로 한번 봅시다. 10년대로 보면, 어느 한 도시를 보면은 10살 먹은 아이도 있고, 20살 먹은 사람도 있고, 30살 먹은 어른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언어를 배웁니다. 문자 언어를. 네. 근데 말은 다 할 줄 알죠. 말은 다 할 줄 아는데, 문자 언어를 배우는데, 그 문자 언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10살 먹은 사람이 30살 먹은 성인보다 문자 언어를 더 쉽고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화법 변이 양상이 189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조금씩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이제 그 문자 언어를 익힌 사람들의 어떤 숫자랄지 또 연령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명을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학교의 어떤 교육 환경이 아주 외부에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함에도 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그런 과목이 개설되어서 그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성인인 우리들은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 자체를 공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1910년대 우리가 어른인 입장에서 10살 먹은 어린이가 어, 문자 언어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성인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 이제 컴퓨터에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양한 매체 중 컴퓨터에 비교해 보자면 언제 처음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터득했느냐. 네. 주로 1990년대 이후. 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컴퓨터가 윈도우 체계가 아니었어요. 도스였어요. 도스여서 그때는 아마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동년배가 있다면 우리 성인 학습자들이니까요. 동년배가 있다면 이해하실 텐데 제가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도스였어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끌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신입생 때는 나이가 한 살 어린 애들도 있으면 걔한테 부탁을 해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책이 전유성이 쓴 책이 있어요. 컴퓨터 켜고 끌 줄만 하면 절반을 할 줄 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체계가 다 바뀌어가지고 윈도우 체계로 바뀌어서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켜지고 꺼지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다루는 게 능숙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후배들이 컴퓨터를 더 잘 다루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 학생들보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어떤 뭐 공부도 한 체계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1910년대, 20년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형님, 뭔 딸내미까지 학교를 보낸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그래도 이제 생각이 있어서 딸을 초등학교에 소학교에 보낸 그 아버지는 아이고 그래도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또 업무는 떼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이게 당시 그러니까 뭐죠? 문맹은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래도 약간 깨우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맹은 벗어나야지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현 시점에 비추어 보자면, 리터러시는 갖춰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리터러시는 갖춰야지. 그래서 그때 10살 먹은 아이, 뭐 빠르게는 7, 8살 먹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업문을 뗐다면 어떤 사람은 20살, 25살에 와서 업문을 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 학습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실질 문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 여부가 확실했습니다. 너 문맹이야? 문맹 아니야? 너무 쉽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돼요, 문장. 읽을 줄 알면, 문맹이 아니구나. 못 읽으면, 아유, 너 글도 못 읽네. 문맹이구나. 열심히 해서 글을 깨우쳐야겠네. 근데, 과거의 문맹은 그 여부가 확실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그 리터러시의 확립 여부가 불가능하고, 또 자신의 리터러시 능력에 대해서 다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리터러시 확립 여부는 불가능하며 또한 많은 사람은 자신의 리터러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터러시 교육이 현재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선배 기술자들로부터 구술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 기술자들이 선보인 기술, 지식 체계 옆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농경사회가 그랬잖아요. 농경사회가 네. 우리 어른들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네. 그때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과거에. 네. 그 지식 체계를 보고 따라한 사람들이 산업 현장의 주였어요. 그들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상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자 언어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이제 섞이면서 그때 충돌이 많이 있었죠. 갈등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없는데,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경험 많지만 도면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는 건데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도면을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난 도면 읽을 줄 몰라 하지만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아.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뭐 좀 배웠다고 까불지 마.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굳이 말하자면 산업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사실은 이제 문맹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깨우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자, 과거에는 지식을 주입받을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 기술자랄지 또는 뭐 특정한 학교였다랄지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내용을 보면 현재의 학교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현재의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최우선 목록은 무엇인가? 수많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AI의 본격적 출현 직전에 있는 이 시점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혼자 공부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립입니다. 이제 정보는 꼭 선생님이 주지 않더라도 제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또 얻은 정보들 내가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여 쓸 것인가, 그 능력 자체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네, 그런 것은 지금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려고 한다. 뭐 그런 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박태웅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문맹과 실질 문맹이 있고, 그래서 현재 단순히 글자를 읽을 줄 알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 문맹이다. 과거의 문맹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이 학교 교육 자체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지식을 탐구해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 교육은 아직도 거기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그것의 선결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탐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이전에 갖추어야 할 능력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지식을 탐구 탐구해서 모은 지식을 조직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판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을 탐구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 리터러시다. 미디어 리터러시다. 디지털 리터러시다.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용어 설명 간단하게 하고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터러시. 자, the ability read and write. 그래서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이다. 또 지식, 교양이 있다, 능력이다, 컴퓨터 등의 사용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리터러시는 그 자체에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은 리터러시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뜻인데 또 어떤 문장에서는 어떤 연구원들은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럴 때는 뭐 능력 자체가 좀 첨어가 된 느낌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한다. 리터러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 근데 좀 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읽을 때 이것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까지 사실 포함된 겁니다. 네. 자, literate, literal, literary, literature.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문자와 관련된 거고요. 읽고 쓸 줄 아는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자,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기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자,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컴퓨터 리터러시, 컴퓨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네. 고도 정보 시대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시대에 뒤진다고 여겨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을 시작으로 기업 단위도 컴퓨터 리터러시에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네, 제가 어디에 다 빨간색을 색칠했습니까? 표현, 사용할 수 있다, 표현.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능력에서 끝나지 않고 표현하는 능력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표현하는 능력까지 나아가야 한다. 자, 또, 그리고 리터러시라는 것이 우리 이제 국어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국어로 좀 바꿔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문해력입니다. 네, 문해력. 앞에서도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또 다른 단어로는 문식성이라는 말도 써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자, 쓸 줄 안다. 표현 영역인 거죠. 이해하는 능력. 자, 생태 문해력. 자연환경과 그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인공적이고 파괴된 환경에 대한 거부. 자연에 대한 관심과 보존 욕구 등의 자연적, 주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많은 단어에 이제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네. 생태 문해력. 네. 또 시각적 문해력. 네. 또 시각적 문해력도 보면은 1960년대 말 미국 미술 교육학자 데브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시각 이미지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래서, 리터러시는, 우리 국어로 번역해서 표현하자면 문해력 정도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수업 여기서 마치는데,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맹, 곧 실질 문맹,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실질 문맹은 과거의 문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이것을 확립해야 된다. 지식을 탐구하고 조직하고 응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는 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 선결 조건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이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조금 또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리터러시는 문해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1교시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2교시 때 뵙겠습니다.